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응급실 진입로는 늘 전쟁터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들락날락하고 보호자들은 땀에 젖은 얼굴로 접수 창구를 뛰어다니죠. 그날 저녁 6시경, 응급실은 유난히 더 혼잡했어요. 한 부대에서 집단으로 실려온 병사들이 복도에 줄줄이 누워있고 급식 때문에 배가 뒤집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20명이 넘는 병사들이 동시에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실려왔는데 그중 몇 명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병원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버지 한 분은 간호사를 붙잡고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다급하게 물었죠. 응급실 대기실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들고 가족에게 상황을 전하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장군 전용차가 응급실 앞에 멈춰섭니다. 번호판도 일반 차량과 달랐고 차체도 유난히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죠. 수행원 셋이 먼저 내리더니 주변을 쫙 둘러보고는 차선을 막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들어오려던 길을 억지로 비켜 서게 하고 보호자들이 여기 구급차 길이에요. 라고 외치지만 수행원은 비켜요. 중요 인사 오십니다라며 손으로 밀어붙입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구급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차에서 내려 환자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소리쳤지만 수행원들은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주변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령관 조만복이 등장해요. 키는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표정은 무표정한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공기가 확 바뀌죠. 조만복은 천천히 내려 병원 입구를 바라보더니 옆에 서 있던 병원 관계자에게 다가가 기자 들여보내지 마, 보호자들 입단속시켜라고 낮게 지시했어요. 그 목소리엔 협박과 명령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조만복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복도 쪽을 흘끗 보며 시끄럽게 하지 마, 조용히 처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죽였어요. 누군가는 분노했지만 누군가는 두려웠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앞에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없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한쪽에선 한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아요. 괜히 우리 애한테 불이익 가면 어떡해요. 그때 군복 위에 평범한 야전 점퍼를 걸친 젊은 여군 강서윤이 응급실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구급차가 막히는 걸 보고 앞으로 나옵니다. 강서윤은 계급장이 보이지 않게 옷깃을 여민 상태였어요. 작은 체구, 짧게 자른 머리, 젊은 얼굴. 누가 봐도 장성급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젊은 여군 장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강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만복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말해요. 구급차부터 들여보내십시오.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조만복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강서윤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비틀며 크게 말하죠. 어린 년이 감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 소속이 어디야? 주변 보호자들이 숨을 삼키고 병원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듭니다.
수행원 하나가 강서윤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강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차분히 말해요. 사람부터 살리고 이야기하죠. 조만복의 얼굴이 굳어지고 수행원 하나가 바로 다가와 강서윤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보호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려다가 수행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춤 멈췄죠. 조만복은 코웃음을 치며 여기 정신 나간 여군 하나 있네라고 말했고 주변 수행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응급실 앞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권력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참담한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조만복은 응급실 입구를 아예 통제하게 합니다. 수행원들이 군 관련 민원은 저쪽으로라며 보호자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복도 한쪽 구석, 대기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호자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들 아직 의식도 없는데 왜 막아요? 라고 울부짖고 어떤 아버지는 급식 먹고 이렇게 됐는데 책임이 없냐고 소리쳤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원들은 그런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마치 귀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죠. 조만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선동하지 마. 군에 유리한 말만 해. 그 말투엔 협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괜히 떠들면 보상 절차 늦어진다. 가족들한테 손해다. 보호자들이 순간 입을 다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군을 상대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불이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참아요. 우리 애 때문에라도 참아요. 강서윤이 그 장면을 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보상으로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어요. 조만복이 비웃죠. 넌 뭔데? 어디서 정의감놀이야. 그는 강서윤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군이 설치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넌 지금 군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주변 수행원들이 다시 낄낄거렸고 몇몇은 강서윤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그 순간 의무대 장교가 복도 끝에서 뛰어나옵니다. 숨이 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중환자 한 명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외침에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죠. 구급차가 다시 들어오려는데 장군 전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진입이 지연됩니다. 병원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나와 차 좀 빼주셔야 합니다. 지금 환자가 죽어갑니다. 라고 외쳤지만 수행원은 지금 장군님 동선이 먼저라고 밀어붙였어요. 구급대원이 차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하지만 수행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보호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쓰러집니다. 한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여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도 저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복도에서는 병사 하나가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죠. 조만복은 그 와중에도 강서윤을 향해 모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군이 설치면 꼭 사고가 난다니까. 너 같은 애들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그리고 결정타로 강서윤에게 너 같은 애는 군기 잡는다고 얼차려나 받는 게 맞아라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짓밟았어요.
주변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몇몇 보호자들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더 깊어졌죠. 강서윤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쓰러진 보호자, 고통받는 병사, 막힌 구급차, 그리고 그 모든 걸 방관하는 조만복. 강서윤은 응급실 벽에 붙은 CCTV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강서윤이 의무대 장교에게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기록은 건드리지 마세요. 의무대 장교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만복이 뭐라고? 하며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죠. 지금 내가 명령하는 거야? 내가 뭔데? 수행원들도 강서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보호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병원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순간 응급실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짓밟는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서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맞붙지 않아요. 대신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응급실 벽에 붙은 CCTV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렌즈 각도, 녹화 범위, 사각지대까지 눈으로 훑었죠. 그리고 의무대 장교에게 아주 짧게 하지만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말해요. 지금부터 기록은 건드리지 마세요. 의무대 장교는 잠시 강서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농담이 없었어요. 장교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죠. 조만복이 뭐라고? 하며 큰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거야? 내가 뭔데 여기서 지시를 내려?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수행원 둘이 강서윤 양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협박하듯 어깨를 밀어붙이려는 자세였죠. 조만복은 코웃음을 치며 덧붙입니다. 여군 주제에 설치다가 진짜 큰일 난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야?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퍼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동작을 지켜봤죠. 지퍼 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안쪽에 숨겨져 있던 계급장이 드러났습니다. 중장, 세 개의 별, 은색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죠. 순간 주변 군인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본능적으로 경례가 튀어나오려다가 조만복 눈치를 보느라 멈칫했어요. 손이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떨렸습니다. 의무대 장교는 눈이 커졌고 복도에 서 있던 병사 몇 명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수행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났습니다. 조만복은 웃어넘기려 합니다. 가짜지. 요즘 그런 거 어디서 못 구하냐?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떨림이 섞여 있었죠. 강서윤은 대꾸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켜지도 않고 바로 단축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강서윤이 말합니다. 현 위치, 응급실 진입로, 통제권 전환. 딱 그 한 줄을 말하고 끊었어요. 통화 시간은 5초도 안 됐습니다. 조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행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서윤이 조만복에게 아주 낮게 하지만 복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합니다. 차 빼십시오.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 말에는 협박도 위협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조만복이 이를 악물고 어린 년이 하려는 순간 수행원들의 무전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세대가 동시에 울렸어요. 수행원 하나가 황급히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댔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내리고 조만복을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사령관님, 지금 본부에서. 조만복이 무전기를 낚아챕니다. 뭐? 무전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조만복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꽉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무전기는 이미 끊긴 상태였어요. 강서윤은 마지막으로 못 박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만복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수행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죠. 강서윤은 병원 직원에게 말합니다. 구급차 들여보내세요. 지금 당장. 병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나갔어요. 보호자들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죠. 한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누가 나섰구나. 복도에 있던 병사들도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조만복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명령하지 못했어요. 수행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강서윤은 천천히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확신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조만복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이곳의 통제권은 강서윤에게 넘어간 겁니다. 복도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이 뚫렸다는 신호였죠. 의료진이 환자를 싣고 달려왔고 보호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서윤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중환자는 몇 명입니까? 의료진이 대답했죠. 3명입니다. 한 명은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료진은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 뛰어갔습니다. 5분이 채 되기 전에 병원 주차장 반대편에서 군사경찰 차량과 감찰팀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둑해진 주차장을 밝혔고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어요. 모두 5대였습니다. 차량들이 일렬로 멈춰서자 문이 동시에 열리며 제복을 입은 인원들이 내렸죠. 윤태욱 헌병 감찰 장교가 맨 앞에서 내려 병원장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병원 측에 피해와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병원 내 군 관련 통제는 감찰이 맡겠습니다. 병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욱은 바로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고 뒤따르는 감찰팀원들은 각자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죠. 윤태욱이 강서윤을 발견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감찰팀 도착했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보호자 진술부터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병원 기록, 특히 환자 이송 관련 문서 전부 압수 대상입니다. 윤태욱이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2명은 보호자 대기실로, 3명은 병원 행정실로 향했죠.
조만복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미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누구 하나 조만복을 거들지 않았죠. 그 다음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급식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윤태욱이 강서윤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납품 계약서 사본이 떠 있었어요. 군단장님, 이번 급식 사고는 조작된 납품 구조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서윤이 화면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죠. 조만복 라인은 납품 단가를 낮춰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급식업체와 결탁했습니다. 계약서상 단가는 1인당 5,000원이었지만 실제 납품은 3,000원짜리 식자재로 이뤄졌어요. 차액 2,000원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 결과 저장과 유통 과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냉장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섞여 들어왔어요. 병사들이 집단으로 쓰러진 건 당연한 결과였죠. 윤태욱이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고 이후입니다. 조만복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중증 병사 몇 명을 다른 병원으로 분산시켰어요. 증거를 흩어놓으려는 의도였죠. 보호자들에게는 개인 체질 문제라고 우기며 진단서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병원 행정 기록에는 보호자 동의 후 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동의한 적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했어요. 내용도 제대로 못 봤어요. 우리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아버지는 분노했죠. 동의서라고 해서 봤더니 면책 조항이 가득하더라고요. 항의했더니 서명 안 하면 치료 늦어진다고 협박했어요. 강서윤은 그 진술을 하나하나 듣고 말없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딱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윤태욱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압수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감찰 팀원들이 병원 행정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서류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납품 기록, 환자 차트, 보호자 동의서 전부였죠. 조만복은 그제야 급해졌습니다. 수행원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CCTV부터 지워. 수행원이 병원 관리실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윤태욱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수행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화장실. 윤태욱이 웃지 않고 말했죠. 지금은 이동 금지입니다. 제자리에 계십시오. 조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막아? 하지만 윤태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령관님, 병원 CCTV는 군이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조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 전부 백업하십시오. 원본과 사본 모두 봉인 처리합니다. 보호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윤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며 강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애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애 살려주세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욱이 압수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강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급식 계약서에서 납품 단가 조작 확인됐고 수행원 계좌로 차액이 이체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강서윤이 물었어요. 금액은? 윤태욱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약 3억 원입니다. 조만복 라인의 비리 구조가 한 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이건 진짜로 끝장난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헬기 소리가 병원 옥상 위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건물 전체가 진동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옥상과 로비는 그 소리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고 병원 직원들도 움직임을 멈췄죠. 조만복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행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헬기가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문이 열렸어요. 별 13시 내립니다. 육군 장성 넷, 해군 장성 셋, 공군 장성 5, 그리고 해병대 장성 1. 모두 정복 차림이었고 가슴엔 훈장과 약장이 빼곡했죠. 그들은 일렬로 걸어 내려왔고 표정은 하나같이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강서윤을 단순히 상관으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맨 앞에 선 공군 장성이 강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반말이었어요. 계급을 떠난 말투였죠.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장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내가 없었으면 내 딸이 죽었어. 오늘은 내가 내 뒤에 선다. 그는 5년 전 산불 현장에서 강서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강서윤은 대령이었고 민간인 대피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불길이 마을을 에워싸고 아이들이 갇혀 있었죠. 강서윤은 명령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에 아이 둘을 업고 나왔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그 장성의 딸이었어요. 강서윤은 그날 화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아이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해군 장성 한 명이 다가와 강서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내 부하를 살렸지. 기억하냐?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그 장성의 부하 한 명이 억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관의 실수를 덮어 쓴 거였죠. 강서윤은 그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증거를 찾아내 징계를 뒤집었습니다. 부하는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장성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그 친구 인생이 끝났어. 오늘은 내가 갚을 차례야. 육군 장성 한 명은 강서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강서윤보다 나이도 많고 계급도 먼저였지만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직책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는 걸 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 뒤에 선다. 그는 2년 전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이 직접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했고 가해자를 처벌했죠. 그 과정에서 강서윤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성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강서윤을 믿게 됐습니다. 별 13은 강서윤 앞에서 괜찮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대신 강서윤이 지시하면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뭐부터 할까?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들 안전 확보, 병원 출입 통제, 언론 대응 차단. 세 팀으로 나눠서 움직이십시오. 별 13시 즉시 움직였습니다. 해군 장성 셋은 병원 출입구로 향했고 공군 장성들은 언론 대응팀을 꾸렸어요. 육군 장성들은 보호자 대기실로 가서 안전을 확인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확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조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군 내부 일이다. 외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별 13시 동시에 선을 그었어요. 한 명이 조만복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군 내부 일이 아니라 국민 안전 문제다. 또 다른 장성이 덧붙였죠. 병사들은 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걸 잊으셨습니까? 조만복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별 13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미 손을 들고 항복한 상태였죠. 조만복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강서윤이 별 13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장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 우리가 내게 빚진 거야.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강서윤이 혼자 싸우지 않게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죠. 보호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드디어 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병원 복도엔 희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은 별 13과 함께 서서 조만복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성이 강서윤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중환자 상태는? 강서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직 위급합니다. 장성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야.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별 13은 강서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자리를 잡았어요. 누구도 강서윤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쪽 중환자실에는 상태가 가장 위중한 병사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호흡기가 입에 붙어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고 링거줄이 여러 개 팔에 꽂혀 있었죠. 보호자는 유리창 밖에서 울면서 우리에 살려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목이 쉬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아내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윤태욱이 의료진에게서 서류를 받아 강서윤에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군단장님, 이 병사 신원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떨림이 섞여 있었죠. 강서윤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환자명, 소속부대, 입대일,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강서윤의 눈이 모칠란에 멈췄어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민등록상 모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강서윤이 오래도록 숨겨온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병사의 성은 기록상으로는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성을 따른 겁니다. 강서윤은 권력형 비난을 피하려고 자기 가족을 군에서 완전히 분리해 살아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따로 관리했고 동생은 누나가 군단장인 줄 전혀 몰랐어요. 동생은 그저 평범하게 입대했고 배치도 무작위로 이뤄졌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하필 조만복 라인이 비리를 저지른 바로 그 부대에 동생이 배치됐던 겁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보는 동안 윤태욱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표정 변화를, 손끝의 떨림을. 윤태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병사는 강서윤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달랐습니다. 조만복 라인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중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동생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생은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거짓 진단으로 이곳에 남았어요. 실제로는 가장 위급했는데 말이죠. 의료진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환자를 왜 여기 둔 겁니까? 당장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 상태였어요. 강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부어오른 얼굴, 창백한 입술,
가느다랗게 움직이는 가슴. 강서윤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죠. 어린 시절 동생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가 떠올랐어요.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던 기억, 학교에 처음 갈 때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던 기억.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링거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참았죠. 대신 아주 낮게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낸다. 그 목소리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별 10셋 중 한 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유리창 너머를 함께 바라봤어요. 가족이야?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입니다. 장성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강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장성이 강서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야. 하지만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단장이면서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강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옆에 섰고 누군가는 강서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늘 혼자 짊어지려 했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강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봤습니다. 13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지지가 담겨 있었어요. 보호자가 유리창 밖에서 강서윤을 봤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계급장을 보고 다가왔어요. 장군님,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습니까? 강서윤이 보호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절박함이 가득했죠. 강서윤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울먹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강서윤은 보호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보호자가 황급히 강서윤의 팔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구해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강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윤태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의료진이 수술 준비 중입니다. 상급병원 이송도 준비됐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투입하십시오.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습니다. 별 13은 강서윤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 강서윤이 그들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힘이 아니라 관계, 인간의 빚이 모여서 강서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만복은 체포 직전까지도 발악했습니다. 감찰팀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너희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태욱이 체포영장을 내밀었고 조만복은 그걸 낚아채 찢으려 했죠. 수행원 하나가 그걸 막으려 했지만 감찰팀원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조만복이 강서윤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족이 다칠까봐 겁나지? 그럼 조용히 덮어.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보호자들이 숨을 죽였고 별 13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조만복은 비웃으며 덧붙였죠. 중환자실에 누가 있는지 나도 알아. 내 동생이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강서윤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조만복에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보호자들과 병사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덮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군은 보호자를 협박하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강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꾼 겁니다. 병사들의 목숨을 거래한 거예요.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윤태욱이 압수한 자료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계약서가 먼저 나왔어요. 이 계약서는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납품은 3,000원짜리 식자재였습니다. 다음은 납품 단가 조작 증거였죠. 차액 2,000원은 유령 계좌로 빠져나갔고 그 계좌 수행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원이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윤태욱이 계속 자료를 넘겼습니다. 수행원 계좌에서 조만복 사령관 1,001명의 회사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애들이 그 돈 때문에 쓰러진 거야? 한 아버지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3억이면 제대로 된 식자재 살 수 있었잖아. 조만복 라인의 비리 구조가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조작, 납품 단가 차액 빼돌리기,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사고 후 증거 인멸 시도까지. 윤태욱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 조작 지시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조만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단서 내용 받고 개인 체질 문제로 군 책임은 빼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녹음을 들었어요. 조만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윤태욱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만복 사령관,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만복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감찰 팀원들이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별 13은 각각 역할을 나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장성 1명이 언론 대응을 맡았어요. 기자들한테 공식 입장 내보냅니다. 은폐 아니라 투명 공개입니다. 공군 장성 2은 병원 보호를 책임졌죠. 출입구 통제 강화합니다. 외부 압력 차단하겠습니다. 육군 장성들은 수사팀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조사 들어갑니다. 빠진 사람 없게 합니다. 그 와중에 강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밖에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 매달리는 시간이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여전히 불규칙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서윤은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죠. 별 13 중 1명이 강서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강서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들지? 강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철벽처럼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성이 말했습니다. 너는 늘 사람을 지키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 가족을 지키는 법은 몰랐던 거야. 그게 내 방식이었어. 강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잘못된 방식이었나 봅니다. 장성이 고개를 저었죠. 잘못된 게 아니야. 너는 공정하려고 했던 거야. 가족이라고 특혜주지 않으려고. 다른 장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또 다른 장성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내 뒤에 있어. 내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줄 거야. 13명이 모두 강서윤 주변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앞에 서서 주인공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뒤에 함께 있었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애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장군님이 안 계셨으면 우린 평생 억울했을 거예요. 강서윤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강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장군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이 다시 들어갔고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강서윤은 유리창 밖에서 그 불을 바라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별 13시 강서윤을 둘러싸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이 감동의 핵심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관계, 인간의 빚이 모여서 강서윤을 지키는 순간이었죠. 조만복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고 병원 복도엔 희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복과 핵심 수행원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조만복은 마지막까지 이건 잘못됐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감찰팀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가 곧 복도 전체로 퍼졌죠. 박수 소리에 섞여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군과 병원이 협력해 피해 병사들 전원 치료 지원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별 13 중 한 명이 직접 국군병원과 연락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파견받았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십시오. 헬기 대기 중입니다. 30분 만에 전문의 5명이 도착했고 각 병사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 준비에 들어갔죠. 보호자들에게는 입단속이 아니라 사과가 먼저 전달됐습니다. 강서윤이 직접 보호자 대기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강서윤에게 쏠렸습니다. 강서윤은 보호자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군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 어머니가 일어나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고개 드세요. 장군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제가 군단장입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장군님이 안 계셨으면 우린 끝까지 속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강서윤은 하나하나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치료비는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은 급식 납품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 13시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강서윤이 주도했어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외부 감사를 필수로 둡니다. 계약서는 모두 공개하고 병사 대표도 참여시킵니다. 한 장성이 덧붙였죠. 식자재 보관 시설도 전수조사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즉시 계약 해지합니다.
감찰 체계에도 외부 감시 장치가 붙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정기 감사와 불시 감사가 병행되기로 했어요. 투명성이 최우선입니다. 숨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강서윤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강서윤은 영웅처럼 기자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강서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병사들의 침상 사이를 조용히 걸어 다녔어요. 한 병사가 강서윤을 알아보고 경례를 하려 했지만 강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사가 대답했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은 다음 침상으로 이동해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의료진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충분합니다. 병사들 상태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환자실. 수술이 끝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서윤은 유리창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별 13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떠나지 않았죠. 의료진이 나왔고 강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료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식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 동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의식 반응입니다. 라고 외치고 보호자들의 울음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죠. 강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았던 숨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졌죠. 옆에 있던 장성이 강서윤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강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13은 강서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앞에 서서 주인공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정말 잘했어.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은 복도로 나와 회복 중인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병사, 보호자와 손을 잡고 대화하는 병사, 휠체어에 앉아 재활운동을 하는 병사. 모두 살아있었어요. 강서윤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은 강한 곳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어야 한다. 병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강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여기서 다시는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병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동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강서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나? 강서윤이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누나야. 동생이 작게 웃었어요. 꿈인 줄 알았어.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 아니야. 이제 괜찮아. 보호자인 어머니가 뛰어들어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강서윤은 물러나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별 13이 옆에 섰습니다. 한장성이 말했죠. 가족끼리 있게 해줘. 우리는 밖에서 지킬게.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밖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강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별 13이 강서윤을 둘러싸고 함께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늘 군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엔 강서윤이 있었다는 것을.